군산의 한 초등학교 뒤편에는 뼈아픈 역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의 대지주였던 히마타니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약탈해 당시 자신의 농장이었던 이곳의 조형물로 삼았던 건데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석조물이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말없이 버텨온 이 돌탑은 보물로 지정된 발산리 5층 석탑입니다. 당시 출처를 알 수 없어 이곳 발산리라는 이름을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용문양이 뚜렷한 간주석과 앞귀를 밟고 있는 사천왕상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 석등도 발산리 보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외롭게 묵묵히 서 있으면서 제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보물로 지정된 두 문화재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생한 조각이 돋보이는 뛰어난 예술성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찾아봐도 쉽게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조형적 특징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우리 역사에서 희미한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후백제의 것은 아닐까요? 여기가 지금 복림사 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남북으로 해서 네. U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지세를 이용을 한 것 같고요. 네. 발굴 조사로 드러난 부분이 바로 이 그 왼편? 왼쪽입니다. 네. 완주와 대전을 잇는 17번 국도 옆 완만한 구릉지. 평택 임시가문의 선산인 이곳 산자락 일대가 지금으로부터 1100여 년 전 후백제의 견훤이 세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터입니다. 절의 이름이나 규모,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번의 발굴 조사를 통해 가람 배치와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발굴 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10여 기에 달하는 건물지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그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면에서는 정면 7칸에 측면 3칸, 길이로 따진다면 한 40m 정도의 이런 그 건물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좀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유물의 어떤 그 밀집도 또 분포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이 복림사지의 주축이 동서축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림사는 현재 오른쪽에 보이는 도로를 향해 동서로 자리를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땅속에서는 각종 기와 조각은 물론 그릇의 파편 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후백제의 동고산성에서 출토된 것들과 시기를 같이 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전주에 자리한 동고산성은 후백제의 견훤왕이
서기 900년에 왕궁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중국, 일본과 활발한 외교 활동을 했던 후백제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영토 확장에도 거침이 없었는데요. 930년 안동 전투에서 패한 뒤 국력이 차츰 쇠퇴해 결국 936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10세기 초 호남 일대를 호령했을 현원왕의 흔적은 당시 도읍이었던 전주 일대를 중심으로 조금씩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교적 연대가 확실한 현원의 유적을 토대로 복림사지에서 나온 유물의 제작 연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복림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남한여초기라고 하는 시기에 기와편들이 많이 출토가 되었고, 고려 시대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청자, 그리고 조선시대 때의 분청자,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림사라고 하는 절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존속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초창기가 언제냐라고 볼 때는 좀 이른 시기에 그 기와편들은 대부분 그 사격자라고 하는 네모난 형태가 약간 마름모꼴로 되어 있는 그런 그 문양을 가지고 있고, 또 종선문이라고 하는 그 일렬로 되어 있는 선문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그 기와편들이 이 복림사지가 10세기 초나 전반기에 이미 그곳에 사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후백제에 의해 세워졌다 사라진 완주의 복림사.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사찰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1961년의 일입니다. 복림사지 인근의 삼기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향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 일대를 조사하다가 석굴을 발견한 건데요. 당시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문화재의 출현은 학계는 물론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을 겁니다. 완주 복림사터에서 발견된 삼전부를 다시 만난 곳은 전북대 박물관입니다. 모두 불두가 사라져 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전부를 중심으로 옆에 선 협시보살까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모습입니다. 본전부를 받쳐주는 하대 속에 음각으로 새겨진 안상이 무엇을 형상화한 것일지 궁금한데요.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런 것도 보이네요. 그런데 완주 복림사의 삼전불이 어쩌다가 여기에 놓이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1961년에 발견이 되어서 삼기초등학교 그 교정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60년대 중반에 이 목이 없는 불상이 학생들한테 별로 그렇게 교육적이지 않다. 또 어떤 불교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그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없애라고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불상은 이제 전북대학교 박물관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이 그 불상을 이제 옮겨오게 됐던 겁니다. 양쪽에 협시보살상이 이렇게 함께 석조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흔치 않죠. 본전부를 광배에서부터 천천히 살펴보면 안쪽에는 그 식물의 덩쿨이 쭉 이어지는 듯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걸 당초 문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바깥쪽을 보면 또 불꽃이 막 타오르는 듯한 이런 화염 문양이 뺑 둘러서 아주 섬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본전부의 대전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지대석,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 하대석은 연꽃이 이제 아래를 향해서 되게 복년이라고 하죠. 또 상대석은 연꽃이 하늘을 향해 있어서 악년이라고 하는데 이 중대석 부분이 팔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특한 게 문양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한 정면에는 그 무용수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쪽 좌우에는 가령 비파와 이쪽에 현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생황과 아마 피리를 불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4명의 악사가 반주를 하고 한 명의 무용수가 춤을 추는 그 천상의 아마 음악을 연주하겠죠. 그냥 보면 보이지 않았을 텐데 설명을 듣고 보니 후백제 견원왕이 꿈꿨던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리고 본전부를 살펴보면 우견 편단이라 해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모습인데요. 여기에 복림사지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본전불의 옷차림새는 안동 지역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바로 가슴 아랫부분에 있는 띠와 리본 형태의 매듭인데요. 이것은 다른 불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안동 지역 불상과 이 복림사지 석조 3전 불상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특징입니다. 완주 복림사지에서 차로 달려도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북 안동. 통일신라 말기에 만들어진 복산사의 마의 약삽을 좌상과 복림사의 본전불은 정말 묘하게도 닮아 있습니다. 눈에 띄는 다른 점은 부처님 뒤에 있는 광배 장식이 화려하고 화불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는 다분히 백제만의 특징입니다. 9세기 말부터 10세기 초를 보이는 신체적 특징, 그리고 후백제의 주요 전장이었던 안동 지역의 특이한 형식, 그리고 백제를 연상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복림사지 석조 3전불 입상은 백제의 계승을 표방했던 후백제 견원 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곳 어딘가에 후백제 때 만들어진 삼전불의 투상이 묻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림사지에서 발견된 유물 가운데 유독 사람들의 관심밖에 놓인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받치고 있었을 법한 이 커다란 돌판인데요. 시간이 흘렀어도 돌에 새겨진 역동적인 동물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 돌판과 관련해 찾아가 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군산 발산초등학교 뒷뜰입니다. 그 기단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옥계와 탑신이 이제 4개가 있어서 4층 석탑으로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석탑이 홀수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층 그렇죠. 석탑이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발산리 석탑이 이제 그 복림사터에서 갖고 온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산에 네. 저 옥계석과 탑신이 하나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미완으로 남은 이 5층 석탑은 아직 그 이름마저 되찾지 못한 채 여전히 이곳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술사학자들이 이 석등에 대해서 완전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보주는 없지만 예. 옥계석이 맨 위에 있고 예. 화사석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석 있고 중대석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하대석으로 보고 이걸 지대석으로 본다는 관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석등을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유심히 바라보면 이 하대석과 지대석이 있는 부분이 어딘지 모르게 좀 빈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석등에 대한 문제 제기, 지대석과 하대석이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별석이 있는 그런 석등인가를 가정을 해서 2015년 12월에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시멘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땅을 파가지고 봤더니 이 석등이 놓일 때 이 지면의 강화를 위해서 시멘트를 좀 깔았습니다. 현재 땅과 맞닿아 있는 돌이 지대석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땅을 살짝 가들어간 뒤 시멘트와 접하는 면을 살펴보기 위해 거울을 사용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밑면이 다른 면과 맞닿을 수 있게 평평했던 겁니다. 이 석등은 어떠한 곳에 올려놓았던, 얹혀졌던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던 거죠. 완주 복림사지에 석등 하대석이라고 알려져 있는 석조물이 또 있습니다. 전북대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그 석등 하대석이 이 석등의 또 다른 구성 요소가 아니겠는가, 이런 추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저쪽 뒤에 보이시는 석탑, 그리고 전북대 박물관에 있는 삼존석불, 그 구성 요소들이 세 가지를 맞춰 보았을 때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완주 복림사에서 전북대 박물관으로 옮겨온 이 돌판과 마찬가지로 복림사지에서 군산 발산리로 이전된 석등을 똑같은 비율로 합쳐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놈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대석과 지대석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고 툭 튀어나온 느낌인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복림사지에서 나온 석탑과 불상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전체적인 비율을 고려했을 때도 둘을 합쳐놓은 것이 더 완벽해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복림사지의 석등은 지대석을 뺀 상태로 보더라도 충분히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석등에 화사석에 사천왕상이 새겨진 경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천왕상을 보면 왼손에 기드란한 창 같은 걸 들고 있죠. 그리고 이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 자락이 이렇게 날리는 게 마치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생생한 조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천왕상 발밑에 사람 형태의 조각이 있는데, 이거는 대개 사찰에 들어오는 악기나 잡기를 사천왕상이 발로 이렇게 탁 제압을 하는 형상인데, 이런 독특한 이런 형상들이 이렇게 석등에 새겨져 있는 것은 저는 거의 처음 보는 지금 조형물입니다. 석등의 구성을 보면
부리비치는 이렇게 그 화사석이 있고, 그 다음에 연꽃 모양이 하늘을 떠받치는 듯한 연꽃 문양이 있고, 이 부분을 대개 간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초창기 때는 팔각의 간주석이 대개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마치 장구에서 양쪽 가죽을 떼어낸 듯한 이런 형상의 고복형이라고 해요. 북고자, 배복자를 써서 고복형이라고 하는데, 대개 여기가 이렇게 문양이 새겨져 있는 고복형도 아주 드물어요. 간주석에 새겨진 것은 구름 아래에 한 마리 용이 기둥을 휘감고 있는 모습으로 비늘과 발, 머리의 표현이 정교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용은 그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 간주석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힘을 보여주는 용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복림사지라고 하는 그 절의 어떤 위상이 이 용으로 대변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국찰로서 역할은 하지 않았을까도까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920년대) 후백제는 경북 북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출정을 하였습니다. 복림사지는 후백제의 수도였던 전주에서 주요 전장이었던 경상북도 북부 지역으로 가는 교통로상의 시발점에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훤은 아마도 이곳에 왕실 발원의 사찰을 만들어서 승전을 기원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 전주의 도읍을 정하고 한때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자랑했던 견훤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주 복림사지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후백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보물창고로 더욱더 주목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두 차례의 발굴을 통해서 조금씩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 완주 복림사. 이곳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후백제 사찰의 실체에 대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지역을 넘어서 국가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서의 복림사로 재조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